자, 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트램. 자,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이제 건설하기로 했는데요. 이 대전시에 따르면은 이제 최근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기존 교통수단과 연계해서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또 교통 약자를 보호하는 종합 대중교통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자, 최근 권선택 시장과 그 간부들이 프랑스와 그 독일에 가서 이 트램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트램이 우리 대전에 성공하려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트램을 이제 교통체계로 저희들이 대전에서 받아들인다면 이건 혁명입니다. 혁명. 혁명? 예, 혁명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개인 중심의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좁은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승용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지금 현재와 같은 체계로 승용차를 이용한다면 사실은 이건 뭐 지옥철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흔히 얘기해서 BMW라고 하잖아요. BMW. 네. 이제 BMW를 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대전 시민들이 BMW에 TV를 실으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B 하면 버스, M 메트로, W 하면 웍 해가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걸어 다니고 거기에 또 TV, 트램, 지금 생기는 트램과 바이스클, 이 자전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중교통 중심 체제로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혁명이네. 예, 이건 혁명입니다. 실은. 그래서 도로를 오히려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좁히는. 지금 현재 있는 도로들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좁혀서 보행자 중심의 이제 도시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이 시내로 들어온다 이럴 때는 외곽에서 접근하는 데까지는 빨리 접근하지만 시내를 돌아다닐 때는 제가 얘기했던 BMW TV를 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아주 혁명적인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럼 트램이 뭡니까? 도대체? 트램이라는 거는 이제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전시 도시 계획에 보면 이 방식을 갖다가 고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램 방식이 있고 지하철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금액이 지하철을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 시공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트램 방식으로 하면서 지하철 방식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트램 방식은 정부에서 6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대전시에 지하철로 한다면 한 3조가 들어가고 지금 우위로 해서 고가로 하면은 지금 1조 5천억. 예. 그 트램 방식은 1조 정도 들어가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알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하철 1호선이 지금 저 파남동서부터 이렇게 해서 반석까지 연결이 돼 있죠. 근데 2호선이 이 진전부터 도마동 사거리 서대전역 그 다음에 이쪽 대동이로 해가지고서는 이쪽 가양동이로 해서 동고 중리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해가지고 시청으로 해서 충대로 해서 다시 이 충남대로 해가지고서는 오는 겁니다. 이게 엑스포 광장으로 해서 다시 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유성서부터 진장까지는 요건 이제 2차에서 하는 거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트램 방식에 우리가 도입하는 이유는 우리 김 이사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대중교통을 갖다 이제 중점적인 도시로 만들면서 또 환경적인 면으로
트램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휘발유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배터리로, 전기 배터리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거라는 거죠. 도심이 확장되면서도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선에 이런 변화가 오면서 우리가 불편한 점이, 시민들이 어떤 게 불편한가, 불편한 점을 찬찬 하나씩 따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지금 문제가 뭡니까? 트램에서 문제는 장단점들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장점만 지금 사실은 단점을 보면 단점은 이제 그 도로하고 그 트램 레일과 도로하고 같이 쓴다는 거죠. 그걸 이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4차선이 있는데 2차선을 잡아먹는 것도 2차선이 아니라 4차선을 다 활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차가 지나갈 때, 트램이 지나갈 때는 그 지나가는 동안에 그 위를 못 지나가는 거고, 트램이 지나간 다음에는 사실은 그 차가 그럼 신호 체계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신호도 그렇죠. 신호도 뭐 일반 신호 체계도 있고 트램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일반 신호 체계하고 트램이 지나가는 체계. 그런데 같이 신호 체계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트램 뒤에 승용차가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버스가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뭐 트램을 하면 그 도로만 2차선을 딱 그러면 트램 전용 도로거든요, 그게. 트램 전용 레일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전용이기 때문에 다른데 또 이제 껴들고 그러면 다른 차들이 껴들고 못 껴들게 하면 전용 차로처럼 못 껴들게 하면 빨리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는 혼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교통 그 의식 이거하고 독일이나 핀란드나 유럽 사람들의 교통 그 법규 지키는 거나 이런 거하고 그 차이, 이런 것들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미 젖어 있는 일에 이 몸에 배인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고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는데, 이 우리는 아직은 그런 거 그렇죠. 못하니 너무 네. 이제 혼잡.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에 맞지 않으면 그게 사실은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에 맞아야 되는데 좋은 것들, 세계 좋은 것들 다 갖다 놓아가지고 좋은 것들만 다 갖다 놓으면 그게 조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맞추느냐, 이런 것이지 이 트램을 이용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 거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시장님 갔다 오는 프라이부르크 하는 게 그 슈바르츠발트라고 독일의 흑림지대 옆에 있는 아주 네. 온천도 있고 네. 사실은 유성이라고 하면 우리 대전의 유성 정도 되면 그 비슷한 데입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거기는 숲길 뭐 이렇게 바람길까지, 바람의 통로나 이런 것들까지 만들어 놓고 또 그 도시의 인공적으로 밖으로 도시의 그 전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도 끌어와서 도시 전체 온도를 낮추고 바람길로 온도를 낮추고 해서 아주 친환경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도보, 자전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주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꿈의 도시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대전에 이 승용차 운전하는 것도 확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과연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문제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그걸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트램 방식보다의 문제점보다는 현재 우리가 노선을 현재 확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태미고개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빛고개, 이 고개 부분과 호남선 철도를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공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아마 많은 시공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이 이제 아직 용역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끝나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데 그 승인을 받는 기간이 약 한 2년 정도 걸린답니다. 2년이요? 예. 그리고 기본 계획 해오는 게 1년 걸리고 하면 그게 1년 정도 걸렸을 때 약 2년 정도 돼야지 확정이 된다는데, 현재 그것이 정부의 승인이 우리가 올렸을 때 바로 또 승인이 나느냐 하면 그것 때도 다시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게, 그런 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의 승인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진행하는 과정, 메트로를 하든 지하철을 하든 뭐를 하든 지나는 기간, 뭐 경과하는 시간들은 같은 거고요. 그렇죠. 같은 문제점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도입할 때 보면 우리가
체계를 전환하는 건데 그것도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도입을 하는 겁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걸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또 그리고 시민한테 어떤 이익이 올 것인가, 그리고 승용차를 타는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승용차를 한 달 써가지고 출퇴근하는 것보다 대중교통,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런 체계를 이용해서 타슈에서부터 버스, 걸어다니는 도보까지 이걸 가지고 하면 뭐 절반 이상 뭐 저 교통비가 줄어들 수 있다든가, 또 이걸 하면은 이 도보 문화가 발전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다. 예를 들어 둔산동에 지금 이 아주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 노면에 이렇게 주차장 해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없애버리는 게, 또 없애버리고 거기는 도보 전용 도로로 할 수 있게, 도보할 수 있게 넓게 놓으면 사람들이 소통하고 장사도 잘 되고. 지금 대전시에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마 한다 하면, 만약에 이 트램을 도입을 한다 하면은 이 교통 체계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트램만 떨렁 갖다 놓으면 지금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트램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인 것이 막 싹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 도로 4차선을 갖다가 그대로 두고 2차선을 쓰면서 거기에 같이 다닐 수 있는 걸 도로를 하기 때문에 지금 큰 변화는 없어요. 하나도 없고 현재 있는 4차선을 그냥 쓰고 6차선 그냥 쓰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트램 방식을 하면서 진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최고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범 도시로서 만약에 만들어서 대전에서 성공을 한다면 아마 다른 타 도시에서도, 특히 대구, 광주에서도 이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복고 아닙니까? 다시, 그러니까 예전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전차, 이렇게 전기로 가는 전차 있죠. 전차, 뭐 쉽게 얘기하면 전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시절, 길바닥에 있는 전차. 네, 그런 게 우리가 1950년대 그런 게 있다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다가 없어졌다가, 예. 지금 다시 세계적으로 지금 아까 친환경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등장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 이제 트램이 친환경적이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3대 하천 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노선이 결정되어 있지만 아까 의장님이 그 얘기했던 뭐 하천을 지난다든가 아니면은 뭐 철길을 넘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뭐 고가로도 넘어갈 수도 있고 지하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천변으로 지나가면 천변 그 하천부지나 이런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지금 의장님 얘기하듯이 단지 그것만 도입한다,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환경에 유익하다 해서 그것만 도입한다면 실패입니다. 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틀을, 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틀, 또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틀, 이런 것들만 바뀌면 세계 최고의 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게 우리 대전이 과학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실제는 이걸 맨 처음 도입을 해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한다면 뭐 세계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도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시장님이 공약을 하고 이걸 그 발표를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체계 정도를 완전히 변환시키면서 점점적으로 이게 뭐 다음 때든 그 다음 때든 이 틀을 그렇게까지 그렇게 안 가면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에서는 예. 기존 그 도시철도 죄송합니다. 그 순환선에다가 시내버스 BRT, 예. 또 자전거, 아까 얘기한 타슈, 예. 이런 거를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렇게 사용이 편리한 그러니까 종합 대중 교통 체계를 구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대전시 발표가. 예. 그래서 도시철도가 통과하지 않는 곳에는 지역에 BRT하고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예. 설치하고, 또 시내버스 증차하고, 또 타슈 자전거를 확충을 마을 해서 버스, 마을 버스도 하고 뭐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확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계획은 지금 발표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인센티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은 1년 탈 때 얼마,
뭐 주간 뭐 예를 들어 일주 단위 할 때는 얼마. 그리고 뭐 이 독일 같은 데 그렇게 하거든요. 실제 구간 내가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이게 몇 구간이다 해가지고 한 달 거 전기권을 끊으면 얼마, 뭐 3개월 걸 끊으면 6개월 거, 1년 거 끊으면 더 이렇게 싸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 되면은 가장이 출퇴근하는 이런 분이 주말에는 그걸 이제 그 가족 아들 딸과 부인과 네 사람이 그 표로 공짜로 탈 수 있어요. 독일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이제 주말 직접 타보셨죠? 예, 그러니까 뭐 직접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주말에는 또 자전거를 또 타고 거기다 실어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과 환경은 틀리지만 실제 저는 이걸 도입을 해서 우리 3대 하천과 과학중심도시 그것을 연계해가지고 그런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실제 승용차 타는데 돈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든가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든가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 뭐 매연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녹색 도시죠. 이제 탄소 배출량도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걷고 소통하고 만나고 인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꿈의 이런 이 교통 수단이에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가 아니라 요걸 도입함으로써 연계되는 것들은 진짜 꿈의 도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게. 이제 대전시를 보면은 소외된 부분이 있어요. 신탄 지역, 저 진잔 지역, 그래서 가수원까지 포함해서 지금 기본 계획에 3차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철도를 호남선 철도를 이용해서 그것도 함께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충청권 광역 철도망하고 지금 1호선하고 순환선하고 또 필요하다면 하나 정도 더 무슨 메트로를 만든다든가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가는 1호선이 이제 통과하면 되니까요. 1호선이 통과하든가 아니면 충청권 광역교통망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신탄진으로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경부선에서 뭐 조치원 이렇게 가니까 세종시로 연계해 가지고 세종시 시내에서 이제 신도시 지금 정부 청사에 있는 행복도시 그쪽으로 가고 우리 반석에서 이제 지하철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로 이제 돌면 이제 이 교통망들이 상당히 그 원활하게 통할 수 있는 그러면 속도가 지금 문제 아니에요? 속도? 예, 맞습니다. 그냥 속도가 문제인데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 도로에 이제 전용 도로도 있고 또 이 뭐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지나갈 때는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런 데는 속도를 좀 더 내고 그리고 연계되는 부분 그러니까 연계돼서 또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가느냐 연계돼서 지하철을 어떻게 타고 가느냐 연계돼서 또 다른 기차를 어떻게 타고 가느냐 교통수단은 별로 느린 부분에 가서 빠른 부분으로 바꿔 타는 거죠. BRT 같은 게 있으면 그게 빠르다 하면 또 바꿔 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이 경제적 비용이 탈 때마다 다른 수단을 이용할 때마다 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버스 한 번 타는 가격으로 메트로도 타고 버스도 타고 타시도 타고 뭐 이런 것도 타고 종합적으로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 요금을 내고 전체를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그걸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전시에서 해피 트랜스퍼를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트램 방식에 대한 대전시에서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지금 이사님처럼 저렇게 확실하게 홍보가 안 돼 있어. 저 홍보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 지금 대전 시민들이 지금 의심스러워하는 것이 그 방식일 때 좁아서 어떡하느냐. 사실은 좁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좁아서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거를 충분하게 홍보 활동을 해서 대전 시민들이 그게 방식이 좋구나 하는 걸 홍보 활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시죠, 그럼.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에서 뭔가 이렇게 정책으로 내놨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 그런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데 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으로 가려하면은 사실은 시민들의 그 초기에 그 희생이 또 따릅니다. 이런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혁신과 변화가 있이 지금 이 트램이 성공적으로만 된다면 저는 대전이 세계적인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과학중심 도시의 그런 거기에 딱 걸맞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이 트램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간다 하면 진짜 세계적인 도시가 될 거라 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그 트램 방식 도시철도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지금 시의 단국자도 공무원 여러분들 보면 그런 도시에서 이렇게 잘 운영되는 체계, 그 체계가 이미 우리 대전은 돼 있어요. 타슈까지 해가지고 이미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멋있게 잘 만들고 또 거기에 한 가지 더 그걸 이용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 그치. 시간도 빠르고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 그 인센티브가 뭘로 돌아간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이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네. 지금 권선덕 대전시장이요. 예. 그 독일하고 프랑스를 갔다 오고 나서 견학을 갔다 왔겠죠.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어요. 야, 이건 내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당연합니다. 그건 그 도시가 지금 운영되는 형태로만 우리 대전이 그걸 된다 하면 이건 거의 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도시가 됩니다. 네. 예. 지금 대전 시민들이 트램 방식에 대한 거를 아직 상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완벽한 홍보를 해서 대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를 만들면서 저희는 힘듭니다. 하지만 후대들은 아주 살기 편안한 도시가 되고 쾌적한 도시가 되고 또 진짜 어떻게 보면 다른 도시에서 와서 보고 가는 이런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청 관계자 여러분, 홍보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이 트램 방식이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가 지금 두 분이 얘기한 대로만 도입이 돼서 한다면은 우리 대전이 진짜 교통 문화의 하나의 혁신을 진짜 일으키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권선택 시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우리 이 트램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잘했어.